하이먼 민스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먼 민스키 이론은 그냥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쳐보면 알아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 분께서 말한 이론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요. 그런 다음에 하락을 하고요. 반등을 치면 현실 부정을 하죠. 건강한 조정이다 생각을 하고 쭉 떨어져요. 공포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투매가 이루어지고요.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좌절 단계에서 재미난 효과가 있어요. 이 좌절 단계에 들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가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이때 제가 가끔 방송에서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승장에는 하락이라고 말하기 민망하다. 왜 민망하냐? 만약에 상승장에서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합니다. 야, 이런 차트도 볼 줄 모르는, 코인도 볼 줄 모르는, 분석도 할 줄 모르는 놈이 시장이 뻗어시 상승으로 잘 가고 있는데 무슨 하락이야 이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 하락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해요. 굉장히 민망하고요. 하락장 오래 나오잖아요. 1년짜리 하락장이 나오고 이제 6개월짜리 5개월짜리 하락 횡보 나오고 딱히 시장에 재미없는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보통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승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하죠. 왜 뭐라고 하냐면 안 오르니까. 나는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점 부정적으로 많이 변하고요. 그리고 이때 재미난 게 있어요. 하락장 끄트머리 쪽 가면 제가 경험한 걸로는 2019년도 때 이 하락장 있잖아요. 굉장히 큰 하락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진짜 말 그대로 많이 떠납니다. 사람들 많이 떠나요. 방송을 해도 사람들 시청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 많아요. 아직도 방송하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런 데서 이제 상승에 대한 이야기 좀 하잖아요.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요.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서 누가 상승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2년. 거의 고인물들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에 코인 한다 그러면 사기꾼. 코인 몇 년 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16년도부터 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사기꾼이 많았어요. 이때 그냥 사기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받죠? 어떤 문자 많이 받아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90%, 저희 회사에 가입하시거나 저희 리딩방에 들어오시면 마이너스 90%도 3개월 만에 플러스 90%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사실 이때는 나도 그냥 사기꾼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고 다 손실 보는 사람밖에 없고 다 부정적이고 코인하면 다 망했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인데 이게 5개월입니다. 상승장으로 전환되기 까지가 거의 5개월이 걸렸는데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저때 당시에는 웬만하면 코인 몇 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최소 1년에서 2년입니다 1년은 없어요. 거의 없었다? 라고 해야 되나? 대부분 2년 정도 썩은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만 있으니까. 빗썸 처음에 코인 몇 개로 있었는지 알고 있어? 2016년도 때는 알고 있어요. 2016년도 때는 코인이 2개 있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때 코인원 했었거든요. 그리고 5월달이었을 거예요. 2017년도인가? 좀 헷갈린다. 2017년도 5월달인가 2018년도 5월달인가 그때 이제 리플 상장했습니다. 그때 전 빗썸에는 거의 안 했었어요. 왜냐면 코인원에 마진이 있었죠. 여러분들 마진 거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던 데가 코인원이었잖아요. 사실 이때 빗썸이 했었어요. 빗썸이 참 운이 안 좋았어요. 왜 운이 안 좋았는지 알아요? 코인원이 이제 마진 거래를 선물 거래죠. 그때 하면서 코인원이 돈을 많이 번 거야.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나는 거지, 빗썸이. 그래가지고 딱 내 기억으로는 빗썸이 처음으로 레버리지 거래 해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얼마 안 됐어요. 3개월인가 4개월 딱 하고 나서 바로 나라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야, 너네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인원도 접었죠. 정확히 말하면 선물 거래로 조금 제대로 해먹은 거는 코인원만 이제 이걸로 재미를 엄청 봤었죠. 지금 코인원 아직도 그 채팅창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채팅창보다 코인원 채팅창이 짱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 코인원 선물 때 이때는 진짜로 어떤 식이었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롱은 코인원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였어요. 현금을 여러분들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2개 살 돈으로 20개를 사고요. 이런 식이었어요. 10배 아니었죠. 이때는 4배인가 5배 6배인가 그 정도였어요.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땡기는 거였어요. 레버리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걔네가 그냥 정해주신 레버리지 갖다가 하는 거였어요. 롱은 돈을 빌려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대신 숏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개념을 잘 몰라요. 선물 개념을 모르고 비트코인 선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롱은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내가 숏을 치려면 코인원에서 뭘 빌려줘야 돼요? 코인을 빌려줘야 돼요. 맞잖아. 선물 개념 이해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숏은 코인을 빌려서 하는 거고 내 물건을 빌려서 숏을 치는 거고 롱은 돈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코인원이 어쨌든 대출을 받던 뭘 하던 돈이야 많으니까 얼마든지 돈을 끌어서 우리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숏을 치려면 코인을 빌려줘야 되는데 코인원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우리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숏을 치려고 그러면 물량이 없습니다. 코인원이
5,000개, 6,000개를 이제 정해놓고 빌려주다가 만약에 어떤 놈이 막 몰빵해가지고 다치고 이래버리면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이 전 단계죠. 요때가 아니에요. 요때는 코인은 없었고 한 요 정도였어요. 막 시장이 하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숏 치려고 내가 숏을 누르면 숏 5개 이렇게 하잖아요. 현재 물량이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만 막 떠요.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는지 알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숏 버튼만 누르고 있습니다. 노이로제 걸릴 것처럼 맨날 눌러요. 숏 누르고 확인. 시장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1개. 그래서 5개, 10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냥 1개 이렇게 쳐야 돼요. 물량이 안 나오니까 1개라도 어떻게 받아 먹으려고 진짜 한 2시간 하면 1개 겨우 견디나?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리니지 할 때 자동 프로그램 알죠? 자동 마우스 클릭하는 거. 마우스 좌표 있잖아요. 좌표를 지정하고 속도를 지정해가지고 여기 숏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롱 버튼이 있죠. 수량 1개 써놓고 확인 창이 여기 이렇게 떠요. 마우스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놔요. 숏 누르고 확인 누르고 숏 누르고 확인 누르고 이걸 매크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매크로를 돌려놓고 계속 화면에서 마우스가 왔다 갔다 반복해요. 그렇게 해서 숏을 모아요. 막 숏을 쳤는데 물량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숏을 칠 때마다 물량이 막 들어와. 숏 1개 쳤는데 해결이 된 거야. 해결됐습니다. 그래 5개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 그때부터는 3일 동안 이틀 동안 그 숏을 하나라도 모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차트도 안 보인다니까. 이 차트를 보지 않아. 뭘 숏을 치고 나서 차트가 떨어지니 오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사람이 집착하는 거야. 숏을 1개 모았다는 거에 너무 뿌듯함 있지. 그래서 막 코인을 채팅창에 보고 있으면 되게 웃깁니다. 갑자기 애들이 야 숏 물량 들어온다. 숏 물량 들어오는데 갑자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야 숏 물량 남는다.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왜 위험해요? 원래 없던 숏 물량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각 거래소별 수수료 할인 링크는 방송 하단에 더보기와 댓글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제 숏 미리 해먹었던 형들이 털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매일 숏 물량 들어오는 거를 체크해가지고 숏 물량이 없을 때는 홀딩, 숏 물량이 들어온다 그러면 청산,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안 하시는데 파이낸스죠. 지금도 있죠. 파이낸스. 비트 파이낸스에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빌려줍니다. 지금도 이거 되거든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한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그러면 파이낸스에 예치를 해요. 선물을 빌려주는 거예요. 마진거래 할 때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짭짤했어요. 왜냐하면 숏 물량 없을 때 이자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옛날에 제 아는 동생이 그걸 엄청 했었는데 대시코인인가? 3일만 예치만 해놔도 이자가 25%막 이랬어요. 진짜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그걸 제공했었어요. 수수료 받고 그런 걸 제공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 동생이 얘기해요. 형 뭐 이번에 무슨 코인 이자가 엄청 폴로니스 아시네. 폴로니스. 왜냐면 이게 2016년도 17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알트코인은 잘 몰랐어요. 코인이 비트하고 이더밖에 없지. 그리고 파생된 게 2017년도 몇 월이었지? 2월인가 3월달인가 2017년도 통가 이더리움 해킹 당해가지고 이클 나오고 그 다음에 리플 상장하고 나 코인원 쪽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하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다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제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알트코인은 어디서 하냐? 방금 얘기했던 폴로니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했어요. 그 알트코인이 붐이 일기 시작한 거는 2018년도 19년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트코인 붐이 이제 좀 일었고 최대 알트코인에 대한 호황기죠. 호황기는 최근이었죠. 2000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알트코인에 대한 호황기가 있어서 이때는 리플도 잡고 있어요. 정말 이때 당시에는 리플도 사기예요. 완전 사기 코인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리플에 대한 역사가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리플 역사 아세요? 원래 리플이 빗썸보다 코인원에 먼저 상장했어요. 원래는 코빗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코빗은 상장이 아니었고 코빗에서 대시사드림이었어요. 대시사드림이 무슨 뜻이냐? 코빗에서 직접 자기네가 상장을 한 게 아니고요. 코빗에서 내가 리플 제가 그때 220원에 샀거든요. 220원에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체결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잠깐 후에 코빗에서 235원에 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와요.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코빗에서 사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업비트 상장을 하고요. 이건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그때 여기서 사서 업비트에서 이제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560원까지 가고 나서 한 3일인가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빗썸에서 상장했어요. 빗썸에서 상장했을 때 900원까지 갔어요. 근데 미쳤었어요. 되게 웃겼습니다. 빗썸 900원까지 오를 때 코인원은 요지부동이에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빗썸을 던집니다. 날라가는 거죠. 빗썸 프리미엄이라고 했어요. 넘어가고 하니까 빗썸에서 어떻게 해요? 닫아버려요. 실제로 900원에서 서버 다운이 일어났죠. 업비트는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업비트는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 새벽 3시에 서버 점검하겠습니다. 5시까지. 공지를 해도 10분, 20분 늦었다고 난리가 나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 최고의 서버 다운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진짜 역사적인 서버 다운.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이죠. 이건 유명하죠. 세력들이 이제 어떤 펜트하우스에다가 화이트보드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에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죠.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이랑 물려치기 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대충 이런 거였어요. 그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비트코인 대처하겠다. 지금 여러분들 하드포크 일어난다 그러면 호재죠. 코인 하나 더 준다고. 그때는 이제 하드포크 일어난다 그러면 코인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비트코인 사라지고 비트코인 캐시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바뀐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이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캐시가 떨어지고 이걸 이제 엄청 반복했던 그때였는데 빗썸에서 얼마 시작했냐면 30만 원 정도에서 시작했어요. 2017년 11월 이게 하루 만에 벌어졌죠. 이거 4시간 차트로 볼까요? 쫙 찍고 쫙 빠져. 이게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1시간을 바꿔볼까? 몇 시간 만이죠? 몇 시간 만에 그냥 마이너스 60% 간 거죠. 1시간, 2시간, 3시간 만에. 그러니까 3시간 만이죠. 근데 여기서 서버 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고소 들어가고 뭐 재판했는데 이게 코인 시장이 참 웃긴 일이 많아요. 왜 웃긴 일이 많냐면 이때 이제 사람들이 고소 들어갔어요. 고소를 몇 개월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죠. 고소하는 그 몇 개월 동안 BK가 얼마가 가요? 550만 원을 갔었죠. 내 기억으로는 550만 원인 걸 알고 있거든요. 거의 500만 원대를 갔죠. 500만 원대를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고소하는 동안 거의 약 5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가버린 거죠. 되게 난감한 거지. 일단 내가 고소를 했는데 약간 이제 유야무야 하면서 끝나버렸어요. 코인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웃겼어요. 웃겼던 시절입니다. 그 이후로 참하다 진짜. 비트코인 캐시 진짜 배신이죠. 진짜 얘는 거의 배신에 가까운. 근데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바닥 대비 600% 가까이 오르는 거긴 하거든요. 물론 이 대비에서는 너무 적게 올랐죠.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재미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상은 도움이 되셨나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우측 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내일 아침은 떡상